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23일 지금이 오후 1시 30분입니다. 지금 장중이고요. 보통 장 마감하고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가 재택근무하는 주예요. 재택근무할 때는 장중에 좀 방송을 합니다. 저도 오후 시간에는 좀 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게 사실 그 방송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장은 지켜봐야 되고, 지금 바닥 다지는, 이제 바닥 다지기, 그죠? 제가 이제 뷰는 지금 고퍼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쪽으로 보고 있는데, 딱히 또 레버리지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비중 실어가지고 투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바닥이 다져지고 더 이상 이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배팅이 들어가야 되죠. 오늘까지 보고 내일부터는 배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장이에요, 미국장. 뭐 우리 장이야 뭐 아침에 갭상승 해가지고 떴다가 좀 밀려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계속 주저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 우리 장의 특징이 어쩔 수 없어요. 이 그 미국장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투심이 너무 약해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거래 대금이 지금 1시 30분인데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코스피가 7조예요, 7조. 7조 3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이 8조 1천억. 요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약하죠. 약하죠. 아직까지도 투심이 만전 바닥이다. 그러면서 주가는 슬금슬금해서 2,800을 찍고 2,900 금방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답답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연연해 가지고 내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추세에 수긍을 해라.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외국인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 방향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그대로 움직인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외국인들 사들여요. 지금도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들이고 있죠. 어제하고 정 반대 상황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같이 이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현물에서는 조금 이탈 나오는데 뭐 1,000억 정도야. 뭐 이게 갑자기 뭐 어저께처럼 1시간 만에 5천억 때리고 막 이렇게 선물 가지고 장난치고, 지금 이 공매 금지되고 나서 선물 가지고 외국인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조씩 움직이는데도 주가가 영향이 없거든요. 예전에 진짜 공매 금지 이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1조 정도 때리면 그만 그 다음 날부터는 계속 막 주저앉는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좀 확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한 1조 5천억 때려도 아 그래 5천억 정도 팔았나 보다 막 이런 감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장에서는 딱히 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따라가니까 이 미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장을 좀 정리를 하면서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이제 S&P 500 맵이거든요.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 있으면서 이거 반도체, 그죠?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가 이제 그 기술 관련주들, 그죠?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로 해서 만드는 거. 아이고, 음,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거 어디 갔냐? 나와라. 응? 아이, 잠시만 이거 또 사라졌네. 음. 빨간불 들어왔고, 오케이. 여기 잠깐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들을, 그죠? 얘도 갖다 쓰고, 그죠? 얘도 갖다 쓰고, 얘네들도 갖다 쓰고, 그죠? 얘네들도 갖다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어저께 그동안의 시가 상위 종목,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시가 상위 종목,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뭐 마소 그렇게 그냥 보안 문제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거 호재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다 올라갔어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으로 호재라는 거죠. 제가 이거 좀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주가를 빼가지고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랬거든요. 그죠? 요거 시켜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거. 호재예요. 미국. 그래가지고 미국장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왔다. 그죠? 차트상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요게 저는 요거 지금 프리장에 있는 거 선물 요걸 보고 있거든요. 요게 조금 제가 이제 차트 보기가 편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 우리 장에서 제가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하니까 나스닥 쪽에 투자를 하니까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띄워내요. 나스닥 차트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봐가지고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 뭐 엔비디아를 위시해가지고 그쪽 관련 섹터, 반도체 AI 관련 섹터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 그게 다시 상승을 했다. 그러면 필요로 한다. 수요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큰 놈들 빠지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게 다시 어저께 5% 정도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 떠나질 않은 거예요. 돈을 싸들고 떠나질 않았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비관론자들이 사라졌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버블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품 막 일어나다가 이제 큰 손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주가 떨어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제 그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여튼 희한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때 한번 시장 참여자들이 떠나면 다시 들어오질 못해요. 한참 있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그 미국의 뭐 개미들이라든지 하여튼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왜? 테슬라가 지금 5%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 전제 조건에서 엔비디아하고 그 AI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싸그리 다 올랐어요. 다 파란색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바닥을 잡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일봉이 왜 안 나올까? 왜 또 고장이 났나? 이걸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평행병을 날렸는데 이게 큰 거고 요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려봤어요. 어제하고는 조금 요 평행봉 모양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죠? 여기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쳐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이거 아쉽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무너지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게 쉽사리 무너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투심들이 조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이라든지 그쪽 나라의 뭐 정보라든지 뭐 그쪽 나라의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그 섹터 있잖아요. 그 섹터, AI 반도체 관련 섹터,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마소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서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만약에 그거마저 무너지면 이 라인이 무너진다는 게 그죠? 저점 잡혔잖아요. 이 저점 잡힌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한테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바이든이 뭐 사퇴해가지고 좀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바이든 사퇴한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한테 또 지목을 했어요. 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선거 자금 문제도 있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 거고 민주당은 돈을 써서라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죠? 옐런이 재무장관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옐런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그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당장 돈을 써가지고 국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대통령은 트럼프한테 넘기지 않겠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주가를 떨어뜨릴까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한테 호재다? 트럼프. 근데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 아직까지도 그죠?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도 저기 뭐야 그 재선하는 그또 해리스 그 부통령을 지목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그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나오고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얘기가 됐을 때 이거 무너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저는 나스닥에 오늘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관망이에요.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우리 장은 뭐 소용없고요. 우리 장은 뭐 지금 저 정도 버텨주는 것만 해도 다행. 생각보다 약하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개미들 지금 많이 벌벌벌 떨고 있구나. 개미들이 벌벌벌 떨고 공포에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죠. 그죠? 절대 개미들 돈 벌게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외국인들 패턴만 봐도 그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개미들이 지금 많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공포심을 이겨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요것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봐가지고 지금 요게 단기 바닥 다시 여기서 상승을 해야지 여기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렴이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큰 폭으로 상승 V자 상승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요 바닥 내에서만 요 바닥 따지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닥 따지기 하면서 요 이평이라든지 요런 것만 조금 관리해 주면 그죠? 여기서 뭐 60분봉 2평 위에 올라가 가지고 깔면 오늘 또 한번 상승해 가지고 요 위에서만 놀면 그죠?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번 주 지나면요 바로 8월 달이에요. 그러면 8월 달 또 서머 랠리가 가능한 거고 그죠? 여기서도 요게 희한하게 중간에 떠 있었잖아요. 이게 60일 선이고 요게 30일 선인데 중간에 떠 가지고 반등이 야 희한하다 했는데 요게 볼맨 첫 번째 거 건드린 거예요 지금. 어, 어디서든지 이게 차트라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이유를 갖다 붙여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타당한지 지금 상황하고 맞는지 우리는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다, 버텨볼 만하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 바닥, 그러니까 여기죠. 요 바닥만 깨지 않으면 다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시간봉에서 시간봉 밑으로 크게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떨어지면서 뭐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 시간봉에서 이런 모양새만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홀딩에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을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레버리지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직도 그러지만 이번 주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또 확 돌변할 수도 있어요. 당장 트럼프가 지금 오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주가가 훅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무슨 알았던 정보, 그렇게 주돈이 알았던 정보, 뭐 이런 정보도 있잖아요. 이건 다 쓰레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아니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만약 무너지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곧버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무너지기 쉬운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외국인들 패턴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래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뭐 힘있게 뭐 올리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예전 같았으면 지금 코스닥 150이 레버리지가 1% 정도.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코스닥 150 지수상으로는 한 0.5%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들이는데 이렇게 사들이는데 기관도 이렇게 사들이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거 지금 3% 4%짜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게 뭐가 반증이 되죠? 지금 2차 전지가 깨지고 있는데 바이오가 올라오고 2차 전지가 깨지고 있는데 그죠? 저번 주만 해도 2차 전지가 상승할 것처럼 하는데 또 오늘 또 2차 전지가 깨지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많이 깨지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죠? 트럼프가 되면 뭐 2차 전지 힘들어지겠죠. 근데 미국에다 다 공장 졌잖아요. 힘들어져도 뭐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죠? 개미들이 팔고 있다. 그죠? 개미들이 공포에 지금 주식들을 팔고 있다.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장 끝나고 내일 만약 미국 장이 뭐 이제 견조하게 버텼어요. 큰 폭의 음봉이 안 나오고
그죠? 어저께 1.5%짜리 양봉이 나왔으면 만약에 오늘 또 1.5%짜리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시간봉에서 깨지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바닥 깨지면 큰일 난다고. 그런 현상만 안 일어나고 뭐 조종 살짝에 뭐 0.5% 상관해서 왔다 갔다 뭐 상승하면 도대체 한 1%짜리 양봉 하나 더 나오면 확실한 건데 그거는 뭐 미국이 장이 열려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개미들 어떡할 거야? 또 따라오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렴을 해야 돼요. 수렴을 하면서 서서히 우상향, 아니면 차트상으로도 다시 일봉이라든지 이런 거 모양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모양이에요. 모양 분명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깨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깨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뭐 갭 상승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일봉인데 일봉 지금 62평 위에서 간당간당 놀고 있거든요. 62평 깨지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고민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곧버스가 들어갈 자리다 아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조금 나중에 그죠? 만약 여기서 더 빠진다 땡큐. 더 빠지다가 데드캣 바운스 나왔다. 이 상태에서 만약 그 일봉 2평 깨지고 주봉이라든지 특히 저 코스닥 같은 경우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주봉이라든지 월봉이지 얘네들 건들잖아요. 얘네들 건들면서 2평 깨면서 밑으로 막 주저앉았다? 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데드캣 바운스 나옵니다. 데드캣 바운스 나오면 그때 무조건 곧버스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기회는 그때 가가지고 고민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일주일 후가 될 수 있고 보름 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과감히 배팅하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곧버스다? 뭐 될 수도 있죠. 주돈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는 조금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슬금슬금 또 올려요. 움직이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시간봉이거든요. 시간봉에서 환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4개짜리로 이렇게 보시면 환율이 그죠? 여기 시간봉에서 음봉이 하나 길게 나왔죠. 그죠? 이게 10시쯤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것도 한번 봐야죠. 환율이 이제 슬금슬금 낮춰지는데. 근데 달러 지수가 지금 안 움직였어요. 달러 지수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금리가 또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일단은 금리가 그동안에는 인하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환율이라도 안정이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러면 환율을 먼저 때리고, 환율을 1,400원 초반 아니면 1,200원 후반까지 때려놓고 금리를 만지작해야 돼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건들지 못합니다. 이 환율 상태에서 건들지 못하고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금리 인하를 한다? 안 돼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다시 회수가 되는지. 일단은 트럼프의 입김이 세니까. 근데 환율이 일단은 움직였다. 그죠? 어느 쪽으로든 움직였다. 그거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리고 엔화는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일단은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어저께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는지 그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은값이 조금 많이 여기 이제 그 은이죠. 은. 그죠? 실버. 이거 왜 자꾸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은 가격이거든요. 은 가격이 여기 보면 33불까지 갔다가 이게 거의 20불대 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20불, 21불. 많이 올라가야지 24불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33불까지 갔다가 30불대, 29불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은 가격이 지금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죠? 근데 은 가격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25불대까지 이렇게 내려온다.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일봉상에서는 내려오지 않겠죠. 근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 주봉상에서.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있잖아요. 계속 내려서 25불대까지 내려왔다. 은 가격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은 가격의 특징이 먼저 내려와요. 은 가격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가 그렇게 움직여요. 이 차트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움직이는 패턴대로 미래가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차트를 보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리고 유가가 침체라는 단어 나오면 유가가 막 60불 때까지 막 쳐내릴 거예요. 막 지금 뭐 전쟁 나고 뭐 그런 거 다 소용 없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유가는 그냥 코로나 때 유가 마이너스 40% 찍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만 좀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지금은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레버리지하고, 코퍼스, 그 다음에, 코스닥하고,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금 레버리지로 슬금슬금 사들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레버리지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냥 지켜보려고. 고버스 지금 만약 무너지게 되면 심각한 자리다. 만약에 지금 무너지면 이거 비율을 확 바꿔가지고 고버스를 타야 된다.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슬금슬금 아주 소량 사놓은 것 뿐이고 뭐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내일 아침 동시효과 때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고버스 올라타면 돼요. 아니면 그냥 무포로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 눌림목이라 그러죠. 눌림목. 우리가 이게 지수가 우상향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눌림목이라든지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이런 단어를 쓰는데 만약 곧버스 기준에서도 데드캣 바운스는 눌림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버리지 곧버스 이거 투자하는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봐서는 항상 눌림목이 될 수 있고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고 주가를 거꾸로 놓으면 그게 이제 나의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 눌림목이라든지 데드캣 바운스지 그게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투자하는 게 진짜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때는 과감하게 배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나오느냐? 그런 거를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나올 시기가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특히 나스닥이 그렇게 쉽게 우리 개미들 돈 먹을 자리를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고버스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주식해가지고 이게 고버스 때문에 그 2배수니까 2배수 때문에 녹아나고 주가는 주가대로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회복도 못해요. 다 녹아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고버스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요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죠? 요거. 오늘 저녁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도 이쪽에서 돈이 확 빠져나가. 이게 완전 빨간색으로 딱 도배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야, 심각해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파란색, 거의 보합선, 빨간 자국의 거진 없는 정도로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저항선은 정해졌다. 그러면 그 저항선 기준으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배팅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조금 또 길어지네요. 현재 시간 2시고요. 아이고 벌써 장 마감 시간 이제 1시간 반 남았네요. 1시간 정도 지나면 장이 마감이 되는데 우리 장은 사실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오늘도 추가로 배팅 안 합니다. 어제 한 걸로 마무리 짓고요. 일단은 추가 배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분봉사, 60분봉. 60분봉이 어느 정도 정렬이 되고 그 위에서 노는 게 보여지고 거기 60분봉 사이에서 변동폭이 좀 커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죠? 버플리 지금 과감하게 레버리지 배팅? 조금 그것도 뭐 오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곧버스 배팅? 글쎄요.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먹을 자리가 있을까? 그죠? 근데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 투자는 제가 선택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따라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데 이름을 어떡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돈을 잃잖아요. 절대 회복 못합니다. 돈을 잃는 사람은 계속 잃어요. 그 잃는 재미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돈을 벌면 버는 재미가 있어요. 더 크죠. 그죠? 근데 돈을 잃는 것보다 버는 게 몇 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진 90% 되는 사람들이 다 돈을 잃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10% 안에 아니면 5% 안에 1%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있잖아요. 투자금. 그거를 그냥 아무 데나 막 굴리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돈을 귀하게 여기고 확실할 때 진짜 이거는 내가 한번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과감한 배팅.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 적은 돈 가지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